SN텍은 현재 6,7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SN텍 같은 경우는 OLED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맞습니다. OLED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향후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 쪽 수출도 그렇고 이쪽 업황 반도체 가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전망 자체가 굉장히 밝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뿐만 아니라 이쪽도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또 힘을 실어준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SN텍은 근데 왜 디스플레이 쪽인데 왜 안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보시면은 모든 이제 OLED 관련주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다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개별주 장세대로 나와주고 있고 진짜 실적이 좋고 같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기업 내용을 좀 보면요. 이제 영업이익과 이제 실적만을 좀 보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좀 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분기, 전 분기, 그죠? 3분기, 4분기 때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죠? 매출액도 줄어들고요. 2016년에 약간 외형이 축소가 되고 있다. 순이익도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영이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죠. 이제 기대치, 이제 지금 시기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반도체 업종 디스플레이 쪽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실적이 다 바탕이 됩니다. 실적이 바탕이 되는 부분이 지수가 빠져도 지켜주고 오히려 이 지수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같이 올라가는 그 지수를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 되곤 하는데요. 이 SN텍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실적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가요, 이제 굉장히 바닥 자리가 왔어요. 전략을 드릴게요. 잘 보시면은 앞전에 이제 저점을 찍어줬던 자리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 그죠? 이 자리에서 저점을 다져주고 올라왔었어요. 지금 자리에서 이거 지지력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이 아랫대 구간 있죠? 앞전에 이제 2015년 구간이었지만 이 아랫 구간 때까지 밀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더 큰 손실은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세요. 매수가가 높은 단계입니다. 9,200원이잖아요. 9,200원이면 또 이제 검정색 선 아래쪽에서 이제 공략을 하셨어요. 항상 이제 위쪽으로 가더라도 지지력 보여주고 또 이탈을 한다. 이런 자리들 있죠. 올라왔다가 이탈을 하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 거예요. 이때는 이제 내가 대응을 하셔가지고 좀 빠져나오셨어야 되는데 이런 대응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하단 지금 자리에요. 6,600원짜리 드릴게요. 6,600원 이탈을 해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아래쪽으로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9,000원대까지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7,800원 라인대 앞전의 고점이 되겠죠. 7,800원, 7,700원 라인대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6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금 반등이 나온다면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는 정말 최근에 좀 많이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인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볼게요. 써니전자 같은 테마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니전자를 지금 7,800원에 20%를 사셨다라고 이제 올려주셨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급등한 종목들 위에서 잡지 말자, 제발. 제발이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게 어느 순간에 빠질 때는 너무 큰 폭의 낙폭을 보면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정성 있는 매매를 원하실 텐데 위로 가는 거 물론 이제 급등해가지고 가는 거를 바라보시고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어때요? 차트를 보시면 고점에 치달은 상태예요. 지금 8,200원짜리에서 부딪혀가지고 올라갈까 말까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급등할 만큼 많이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어때요? 바닥에서부터 벌써 2배 이상 뛰었어요. 2배가 뜬 부분이고 테마주가 가면은 대여섯 배, 10배도 간다. 이런 것 때문에 과거 전력이 있죠.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넘게 뛰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라는 얘기를밖에 못 드리겠어요. 일단은 지금 자리 자체를 지켜주고는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7,700원대가 있는데 이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뺀다고 하면 이게 또 순식간에 밀어버려요. 종가까지 볼 수도 없습니다.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내가 그냥 직장인 분이시거나 이런 경우는 대응이 안 되잖아요. 이런 종목을 공략하신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자리 붙어 있어야 돼요, 사실. 왜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뺄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시려면은 확실하게 좀
자리를 지키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손절가를 7,500원 드릴게요. 7,500원. 7,500원짜리를 이탈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5일선 이탈하면서 쉽게 또 아래 6,400원, 500원대 라인까지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급등주할 때 가장 매매한 거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손절가를 딱 잡으시고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7,500원대 손절가 잡고 이제 데드라인을 여기에서 잡아보시고 위로 가는 거 나오면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 하시면서 나오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볼게요. 국일신동입니다. 역시나 또 테마주로 엮여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2,935원에 매수하셔서요. 10% 정도 가지고 계시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비슷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국일신동 역시도. 네. 국일신동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 테마로 엮이면서 한 차례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바닥으로 밀렸어요. 네, 앞전분보다는 상황이 낫긴 낫습니다. 왜냐면은 바닥권에서 한번 들어가 보신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정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화합을 한다, 뭐 이제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죠. 뭐 특정 인물들이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화합을 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동안 눌렸던 주가가 약간은 뜰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진입을 하셨어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저점 자리를 드릴게요. 2,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이고요.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3,600원대부터 4,000원대까지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워낙 또 급등과 급락이 있기 때문에요. 또 대선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일신동까지 4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네, 위대한 유산 금요일 이찬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후장 접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조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오후장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좀 큰 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이제 경제 상황을 봐도, 경기 상황을 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가다 말다를 반복을 해요. 이제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올랐다가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북 리스크에 관한 부분을 또 우리나라가 또 피해갈 수 없잖아요. 주말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라라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지금 보유 종목 관리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장 보시고 상황을 보고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관망세로 지켜보시면서 좀 투자 방향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중에도 그래도 힘을 내고 있는 기업,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좀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엔디포스라는 종목이에요.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방수 테이프 분야의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이제 글로벌 이제 1, 2 업체에다 동시에 납품을 하고 있죠. 애플과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갤럭시 S8이 좀 나옵니다. 출시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하위 모델들, 보급형 모델들까지 이 방수 기능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핸드폰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능이 확실히 있으면은 굉장히 좋죠. 소비자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 그리고 공급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면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다. 2017년 성장성 그리고 이제 매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기간의 순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규 종목이라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자리들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해당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 바닥을 다져줬던 자리들이 있어요. 앞전에. 그죠? 앞전에 다져주고 한 차례 또 띄웠습니다.
띄워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밀었어요. 밀었는데 이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방으로 밀 때 바닥을 다져주는지 안 다져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딛고 올라주는 자리,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맥심 포착 시스템 기억하시죠? 맥심 포착 시스템에서 걸린 자리라는 겁니다. 보실게요.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와줬죠. 그 자리에서 매수 자리인데요. 지금 3일째 5일선 위에서 약보합, 지금 약보합 상태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리 잡아보시면은 지금 지지부진한 시장이기 때문에 잘 안 가는 부분이겠지만 좋은 흐름을 타서 충분히 위쪽으로 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드릴게요. 지금 12,350원인데요. 이 가격 전후해가지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고점을 잃었던 부분입니다. 15,000원 라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지지대를 발휘했던 자리예요. 지지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이건 또 걷잡을 수 없이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항상 대응은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